네, 반갑습니다. 나의 주식 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대세 상승장이 옵니다. 로봇은 그냥 이 주식 미친 듯이 사 모으세요. 엄청난 부자 됩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주제가 뭐냐?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이 로봇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볼 내용은 이제 뒤에 더 나올 거지만 오늘 로봇주의 강세가 좀 강했죠. 로봇주의 흐름도 괜찮았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1월에 있었던 이 CES 2016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때 로봇주들이 엄청 많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이 CES 2016에서 좀 로봇에 대한 이슈가 많았죠. 뭐 일단은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차 공장의 대통합을 이루겠다. 뭐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건설 및 제조 솔루션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키포인트를 몇 개를 지금 다시 사이클로 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면 좋다 이건데,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공개 뭐 이런 이슈가 있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양산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는 사람 대신 일한다 라는 게 좀 눈에 그려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계속해서 돈을 유입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뭐 삼성, 현대차, 뭐 테슬라, 구글 등 이제 정말 그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진짜 투자나 인수를 계속해서 들어가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핵심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2026 핵심 내용.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1월에 이미 이슈가 됐고 주가에도 반영이 됐지만 지금 한번 다시 로봇 사이클이 도는 이 상황에서 핵심 내용 포인트들은 한번 알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피지컬 AI 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AI가 화면 안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로봇, 차, 공장 장비를 직접 움직이는 단계까지 넘어가는 추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로봇이 사람처럼 걷고 막 일하는 로봇이 좀 약간 전시의 핵심이었고, 뭐 현대차 그룹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아틀라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산업 현장 투입 로드맵이 좀 강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멋진 데모보다는 돈 되는 로봇. 우리 막 옛날에 로봇들 한창 이제 나올 때 생각을 해보면 뭐 로봇이 춤추고 걷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 비용 절감이 되냐가 포인트가 좀 됐다. 그러니까 이제 공장, 뭐 물류, 병원, 뭐 이런 서비스 현장에서 실제 비용을 줄일 수 있냐가 핵심이 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로봇 생각해 보면은 막 로봇들끼리 축구시키고 아니면 막 걷고 막 줄넘기하고 막 이러는 게 이 로봇의 약간 보여지기 식이었다면 이제는 좀 시장의 메타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의 부품도 좀 같이 중요해졌죠. 뭐 이제 감속기, 그다음 뭐 액추에이터, 뭐 센서, 엣지, AI 칩 같은 부품이 같이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 완제품보다 부품이나 뭐 제어, 자동화 시스템 회사도 약간 수혜주로 지금 계속해서 묶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자율주행 로봇 경계가 많이 흐려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단순 자동차가 아니라 AI 이동체, 로봇 플랫폼으로 같이 확장하는 흐름이 지금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로봇 쪽이 아무래도 내용이 많이 어려워요. 내용이 어렵지만 이걸 또 쉽게 풀어서 들으면 그것 또한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이거 진짜 극최근이죠. CU 파업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로봇과 상관없는 이 내용을 도대체 왜 갖고 왔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수혜까진 아니더라도 좀 간접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길 원하는 상황이라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는 사실 원인이 뭐 노사 갈등이 제일 크죠. 뭐 운송비 인상이나 뭐 아니면 뭐 휴식권이나 안전 문제로. 근데 협상이 안 됐습니다. 협상이 안 되면서 일제히 파업에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이 뭘 했죠? 바로 CU의 물류 창고를 막습니다. CU의 물류 창고를 막아버리면서 공급에 차질이 생겨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 봤을 때 물류는 자동화 1순위 산업입니다. 이런 파업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 이거는 사람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사람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해결책으로 뭘 가냐? 바로 자동 분류 시스템, 로봇 무인 물류센터 이런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파업의 자체는 사실 노동 조건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걸 시장과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동화 필요성이 더 강해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사람 때문에 질린다. 힘들다. 이제 그냥 우리 자동화로 바꾸자. 이거 노조랑 이렇게 싸울 바에 나는 자동화 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 CU 파업 이슈를 좀 갖고 온 이유는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파업에 대해서 제가 뭐 이거 잘못했다, 파업하면 안 된다, 뭐 노조가 잘못했다, 뭐 혹은 기업이 잘못했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이런 시각적인 방향에서 봤을 때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화 물류 장비의 시장 전망을 한번 봐보시면 지금 현재 2024년 2년 전이죠. 2년 전에는 약 478억 8천만 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로 따지면 약 71조 정도 되는 시장이에요. 근데 그게 2035년 약 10년 뒤에는 1094억 달러, 원화로 약 162조 정도 되는 거의 2배 이상 커지는 시장이 좀 전망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커머스의 뭐 폭발적인 성장이 있죠. 빠른 배송 경쟁 심화로 이제 좀 센터의 자동화 도입이 필수가 되면서 좀 약간 자동화가 도움이 되고,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 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AI 및 로보틱스 기술의 발전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 자동화 물류 장비를 키워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서 이런 자동화 같은 게 됐을 때 기업 입장에서 이점이 강하다는 거죠. 물론 단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죠? 초기 자본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인건비보다 초기 자금이 아무래도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시장 자체가 커지고는 있지만 아직 폭발적인 수요는 없다. 좀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연평균 7.8%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산업 자체가 이커머스가 지금 현재 자동화 산업을 지금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고,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R&D 투자라던가 뭐 첨단 기술 도입 등을 통해서 지금 북미는 계속해서 자동화 시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자동화 장비 시장이 오를 이유가 뭐가 있냐? 자, 바로 인건비 상승과 이제 채용난,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거에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죠? 바로 반복, 뭐 야간, 그다음에 뭐 고강도의 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채용난, 즉 사람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렇게 사람을 뽑을 바에 차라리 그 돈으로 장비를 사서 장비로 대체를 하자. 그러니까 글로벌 창고 자동화 시장 성장으로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자동화 성장 시장이 글로벌 창고 자동화 시장 성장 이후로도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채용은 아니라던가 인력 자체가 기계보다 빠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화 시장이 계속해서 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노동력 부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쿠팡식 빠른 배송 경쟁.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 뭐가 메인이죠? 여기에 안 적었지만 새벽 배송, 그 다음 당일 배송, 뭐 이길 배송이 기본이 되면서 사람의 손으로 이제 분류를 하면은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화 분류기라던가 뭐 컨베이어, 그 다음에 뭐 로봇 같은 장비 투자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한국 물류 자동화 시장도 빠른 주문 처리, 뭐 수요와 이커머스 성장 때문에 확대 중으로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업 노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제 CU, 뭐 자동차, CU 화물차 파업 같은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면 사람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물류센터 안쪽부터 이제 뭐 상하차, 뭐 이동, 분류, 뭐 피킹, 자동화를 계속해서 우리가 늘려보자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노조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기업 이제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제 기업과의 약간의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게 좀 잘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지 못하면서 조금 약간 기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사람을 줄이고
장비를 쓰자라는 좀 약간 이미지가 지금 계속해서 각인이 되고 있고, 최근 또 CU 사태 때문에 점점 더 기업 입장에서는 각인이 되고 있는 추세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대비 효과도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화 같은 거는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니라 이제 비용 절감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물류 뭐 이제 좀 약간 물류센터에 로봇 투자를 확대를 했고, 실제로 주문 처리 비용 절감 효과가 언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면 다른 유통 물류 기업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진다는 거죠. 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세계 1위 물류 기업이 먼저 하고 있고, 그것을 다른 물류 기업들이 충분히 이어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을 때 1등을 따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뭐든 1등을 따라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친구의 포트폴리오를 볼 거냐, 아니면 공부 못하는 친구의 포트폴리오를 볼 거냐, 이거는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공부를 가장 잘하는, 가장 잘 나가는 친구의 시장의 대응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하면, 사람은 부족한데 배송은 빨라져야 하고 하필 또 여기서 노무 리스크는 커지고 있으니 자동화 효과가 검증된 자동화 효과 시장을 한번 노려보자 라는 이제 약간 좀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동화 장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 특히 요즘 쿠팡식 빠른 배송 경쟁, 이 부분이 제가 좀 키포인트로 오늘 뽑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유가 뭐냐면 이 물류센터라는 특징의 자체가 조그마한 기업들이 사용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기업이라던가 뭐 이런 쪽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이 물류센터의 대부분 메인이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대기업의 장점이 뭐죠? 돈을 세게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래도 기존에는 로봇이 비쌌고 뭐 자동화 장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인건비로 좀 막아보자, 사람을 써서 차라리 그걸 줄여보자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지금 인건비는 이제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뭐 쿠팡 이제 물류센터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힘들고, 정말 하루 갔다 오면 이거 정말 골머리를 썩을 정도로, 저는 한 이틀 누워 있었거든요. 갔다 오고 저도 갔다 와봤는데, 새벽 물류 처음에 한 시간 바코드 찍길래 저는 좋아했어요. 이것만 하고 가면 되나? 이거 너무 꿀인데? 저는 야간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꿀인데?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한 시간 바코드 다 찍으니까 갑자기 이쪽으로 모이세요 이러더니 저를 어디로 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엄청 큰 트럭들이 줄줄이 서 있어요. 이거를 다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벨트를 따라서 쭉쭉쭉쭉쭉 뭐가 나오는데, 와 죽겠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그냥 기계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채용난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 기계의 장비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맞물리는 이점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맞물리는 이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이점을 토대로 아무래도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도니까 그 사이클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오늘의 추천주가 뭐냐? 바로 현대모백스입니다. 현대모백스.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고, 제조업, 자동화 쪽도 같이 먹고 있어요. 이 물류 자동화와 제조업 자동화를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 AI, 물류 시스템 회사로 변신 중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가치적으로 또 보려면 이제 지금 현재 26년 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23년, 24년, 25년 매출액도 증가를 했고, 뭐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년에 비해서 25년이 조금 당기 순이익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시장의 파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그것에 비해 당기 순이익이 계속해서 늘었다는 점, 이 부분을 저는 조금 높게 사고 싶어요. 그리고 매출액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이 재무제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매출액이 아니라, 그래서 니네가 그만큼 팔아서 얼마 남았어? 하는 당기순이익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당기순이익이 조금 떨어졌을 수는 있어도
뭐 적자폭까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물론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이 당기순이익이 적자폭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흑자를 그리고 있고 26년에는 자동화 시장이 더더욱 커지는 만큼 이 매출액도 늘어나고 그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에 당기순이익까지 그러니까 실적까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이 재무제표 한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죠. 요것을 좀 살펴보면 일단 뭐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뭐 금투 이렇게 지금 세 곳에서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뭐 중간에 매도세도 많이 보였어요. 매도세도 많이 보였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키 포인트가 뭐냐 이거를 다 계산해서 때려보면 결국 아직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해서 보유량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정말 많이 담고 있죠. 외국인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차익 실현을 많이 했어요. 계속 꾸준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담으면 매도, 일정 부분 담으면 매도, 또 일정 부분 담으면 매도, 일정 부분 담고 매도, 담고 매도, 그리고 또 담았죠? 그러면 또 매도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지금 외국인의 약간 좀 매도 사이클이 보이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약차익 실현 거의 팔지도 않았어요. 거의 팔지도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거든요. 금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뭐 투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볼 때 제가 중요시하게 보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투자자가 지금 현재 매집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최소 저는 두 곳 이상은 매집을 하는 곳에서 좀 포인트를 보거든요. 물론 이제 많은 매집을 하면 정말 좋죠. 정말 좋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는 매집세가 꾸준히 보여주는 약간 매매 동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기관과 금투, 투신이 약간 좀 그런 사이클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투신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지금 현재 매수나 매도세는 딱히 없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기관 금투가 정말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이클로 충분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도 한번 봐보시면 좋은데 이때가 그때예요. 이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CES 2016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RSI 지표까지 과매수세를 엄청 강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한번 어느 정도 상승했으면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약간의 조금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박스권의 횡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상승이 시작했던 이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지금 매물대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좀 저항선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반대의 입장에서 지금 이 정도 매물대는 어느 정도 물타기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 근데 지금 또 올리죠.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매매 동향을 보시면 담고 있죠. 계속 담고 있어요. 오늘마저도 담았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종목이 여기서 끝날 종목이었다면, 여기서 빠질 종목이었다면 과연 투자자들이 담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빠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에 다시 사이클이 한번 이 CES 사이클이 한 번 더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트적인 관점에서 봐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저는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추천주 현대모백스 목표 주가는 5만 원. 근데 5만 원이면 아시겠지만 자 전고점이 5만 400원이에요. 전고점이 5만 400원. 그러면은 여기서 최소 60%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전고점 돌파의 가능성이 많이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물려있고 여기에 만약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본전 오면 던집니다 이거는. 그럼 여기에 매도 물량이 엄청 강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을 탔다 한들 이 만약 고점에서 물 타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본전 오면 바로 매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오히려 이 전고가, 그러니까 이제 52주 신고가인 이 부분이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그 전인 딱 5만 원에 잡아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시장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제
오늘 시장 많이 대응하기도 저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또 수익 내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좀 이렇게 잘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더 좋고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영상 다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녹화 끝.